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머리하러 온 예비 시모에게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안쪽 골목에서 10년째 1인 예약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다들 미용실 원장이라고 하면 손님 비위나 맞추고 수다나 떠는 직업으로 아시는데 사실 이 바닥이 눈치 싸움의 최전선이거든요. 가위를 들고 사람 머리카락을 만지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부터 주머니 사정, 가정교육까지 훤히 보일 때가 많아요. 제 남자친구였던 박민호. 아니, 그 인간도 처음엔 꽤 멀쩡해 보였어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페이닥터라고 본인을 소개했죠. 훤칠한 키에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누가 봐도 번듯한 신랑감이었어요. 그런데 연애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이 남자의 껍데기 사이로 묘한 틈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정확히 2달 전. 그 남자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였어요. 상견례는 아니고 가볍게 얼굴이나 보자며 그쪽 집안에서 저를 불렀죠. 장소는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 집이었고요. 민우야, 여기 예약 네가 한 거야? 코스 가격이 꽤 센데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겠어? 아, 괜찮아. 우리 엄마 입맛이 좀 까다로워야지. 그리고 자기가 오는 자리인데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않겠어?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계산할 때가 되자 박민우는 지갑을 찾는 척하며 화장실로 쏙 빠지더군요. 결국 그날 50만 원이 넘는 밥값은 고스란히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뭐 첫 만남이니까 제가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오간 대화는 밥값보다 더 속이 쓰렸습니다. 식당 룸에 들어가니 예비 시모 되실 분과 시누이, 그리고 아주버님 내외까지 온 가족이 다 모여있더군요. 앉자마자 호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미용실은 자가니? 아니면 월세니? 아직은 월세예요. 하지만 보증금을 좀 높게 넣어놔서 월세 부담은 크지 않아요. 보증금? 얼마나 넣어놨는데? 한 3억 하니? 초면에. 그것도 인사로 제대로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재산부터 묻더군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살짝 웃기만 하니까 옆에 있던 시누이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청담동 보증금 비싸대. 언니 능력 좋나 봐. 그 나이에 강남에 숍도 있고. 근데 언니 차는 못 타요? 오빠 말로는 외제차 탄다던데. 네, 리스 아니고 제 명의로 된 차예요. 아가씨는 지금 대학원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전공이 뭐예요? 그냥 경영 쪽이요. 근데 언니, 가방 그거 에르메스 맞죠? 나도 그거 사고 싶었는데 웨이팅 길어서 못 샀거든요. 한번 들어봐도 돼요? 시누이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제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서 이리저리 훑어보더군요. 아주버님이라는 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더니 혀 꼬인 소리로 제게 혼수를 두기 시작했죠. 죄수씨, 우리 민우가 의사잖아요. 의사. 사자 들어가는 남편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미용실 그거 얼마나 번다고 고생을 해요. 결혼하면 그냥 가게 정리하고 민우 병원 개원하는 데나 보태요.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꼴이 안 좋아. 아주버님, 민우 씨가 개원할 생각인가 봐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리고 제 가게는 제 밥줄이자 자부심이에요. 정리할 생각 없습니다. 여자가 말이 많네.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여자가 탁탁 내조를 해줘야지. 민우야, 너 꽉 잡고 살아라.
초반에 기싸움에서 밀리면 평생 잡혀 산다? 형, 그만해. 자기야, 형이 취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남친은 말리는 척 했지만 아주버님이 가게 정리해서 병원 차려줘라는 말을 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아이들 밥만 챙기던 형님. 그러니까 큰 동서 되실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물 좀 드세요. 그리고 아가씨, 그 가방 얼른 돌려드려. 손님 물건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아, 언니는 좀 빠져. 내가 훔쳐? 그냥 보는 거잖아. 우리 오빠가 의사인데 이런 거 하나 못 사줄까 봐? 얘, 넌 맏며느리라는 애가 분위기 못 맞추고 왜 그러니? 한마 떨어지기.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형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 가족의 먹이사슬이 한눈에 보이더군요. 시모와 시누이, 아주버님은 포식자였고 남친은 방관자, 그리고 형님은 철저한 피지배층이었죠. 그리고 저를 새로운 먹잇감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우려는 현실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시누이가 예고도 없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제 미용실에 들이닥친 겁니다. 언니, 나 친구들이랑 근처 왔다가 들렀어요. 얘네들이 언니네 숍 되게 유명하다고 가보고 싶다고 해서. 온 김에 우리 셋 다 영양 좀 넣어줘요. 제일 비싼 걸로. 그래? 미리 예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예약 손님이 꽉 차서 곤란한데 어쩌지? 에이, 가족끼리 무슨 예약이에요. 그냥 짬내서 해주면 되지. 야, 앉아. 우리 새언니 될 분이 솜씨가 장난 아니야. 시누이는 막무가내로 친구들을 대기석에 앉히더니 잡지를 보며 껌을 짝짝 씹어댔습니다. 직원들이 난처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시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내 일터예요. 그리고 우리 숍은 100% 예약제고. 회원권 끄는 손님들만 관리해드려요. 친구분들 앞에서 체면 굳히게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은 돌아가 주셔야겠어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 고작 파마약 좀 바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세를 떨어요? 오빠한테 다 이를 거야? 이르세요. 그리고 정확히 정정해 드릴게요. 고작 파마약 바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기술과 시간을 사는 거예요. 정 머리가 하고 싶으면 카운터에서 정가로 결제하고 예약 잡고 가세요. 친구분들, 들으셨죠? 신우의 친구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쭈뼛거렸고 결국 신우이는 재수없어 진짜 라고 소리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남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야, 오늘 민정이 숍에 갔다며? 애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닌데 그냥 좀 해주지 그랬어.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엄마도 화 많이 나셨고. 민우야, 너는 네 동생이 영업장 와서 행패 부린 건 안 부끄럽고 내가 공짜 시술 안 해준 것만 서운하니? 네가 의사라고 해서 내가 네 병원 가서 친구들 데리고 공짜로 수술시켜달라고 하면 너는 해줄 수 있어?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나는 의사고 자기는... 됐다. 아무튼 자기가 좀 굽혀.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한 번 눈 밖에 나면 결혼 승낙받기 힘들어. 자기가 주말에 와서 싹싹 빌고 선물 좀 사들고 와. 결혼 승낙? 누가 해달라고 매달렸니?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빌어. 너 지금 말 실수하는 거야?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끊어. 나 수술 들어가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차갑게 식더군요. 사랑 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사진 파일이었는데
열어보니 남친이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에 앉아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장문의 문자. 아가씨, 저 민우 형수예요. 이 사진. 지난주 주말이에요. 도련님 학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정성 간 거 알아요? 아가씨 똑똑한 분 같아서 알려드려요. 이 집안 사람들 아가씨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에요. 도련님 병원 개원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지금 빚 독촉받고 있어요. 제 꼴 나지 말고 도망쳐요. 제발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주 주말 학회 발표 준비하느라 연락 잘 안 될 거라던 그 시간에 도박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보다 먼저 든 생각은 다행이다 였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었죠. 저는 형님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캡처를 하고 통화 내역을 녹음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숍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장부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최말순, 바로 예비 시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약 메모에는 원장 지정 최고급 코스라고 적혀 있었고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오후 2시, 문이 열리고 시모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휘감고 선글라스를 낀 채 도도하게 걸어 들어오더군요. 예약을 했는데도 차를 안 내오네. 여기 직원 교육은 이따위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실 줄 알고 미리 제일 좋은 자리 비워뒀어요. 차는 루이보스로 준비해드릴까요? 됐다. 물배 채우러 온 거 아니니까. 너? 네? 머리 좀 만져봐라.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는데 거기서 기 좀 살게 아주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누가 봐도 부티나게 해봐.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엄마가 촌티나면 되겠니? 네, 원하시는 스타일 사진 있으세요? 넌 전문가라면서 사진 타령이니? 딱 보면 견적 안 나와? 알아서 해.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줄 거니까 각오하고. 아, 그리고 저번에 민정의 일은 내가 넘어가 주마. 시누이 될 사람한테 그 정도 서비스도 못 해주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이번에 내 머리 자라면 점수 좀 쳐주지. 시모는 의자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가운을 둘러드리고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잦은 염색과 파마로 인해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머리카락. 마치 이 지방골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네요. 영양부터 듬뿍 넣고 뿌리 볼륨 살리는 쪽으로 갈게요. 잔말 말고 시작해. 나 바쁜 사람이야. 저는 묵묵히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르고 롤을 말고 열 처리를 하는 동안 시모는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해댔습니다. 김 여사. 나 지금 며느리 되래 숍에 와 있어. 아니 뭐 그냥 조그만 가게야. 강남에 있긴 한데. 아유, 우리 민우가 아깝지.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어디 쉽니? 내가 데리고 살면서 교육 좀 다시 시켜야지. 혼수는 한 10억 해오라고 했어. 그 정도는 해야 우리 민우 병원 확장을 해주지. 스피커폰도 아닌데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숍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중화제를 발랐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머리를 헹구고 드라이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시모의 머리는 객관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뿌리 볼륨은 확실하게 살았고 컬은 탱글탱글하게 잡혔죠. 어머니,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시모는 거울을 이리저리 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확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나 엿먹이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아하게 해달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뽀글거리는 아줌마 파마를 해달라고 했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촌스럽게 만들어놔.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어머니, 이건 컬이 젖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마르면 자연스럽게.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서 화끈거리는 열기가 올라오더군요. 쇼반에 흐르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 사이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서 입을 막았고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봐도 굉장히 화가 나네요. 말대꾸는 따박따박?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토를 달아? 내가 그냥 손님 같니? 미용사 주제요. 어디 의사인 내 아들을 넘봐. 근본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다시 해. 원래대로 돌려놓으란 말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울 속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왼쪽 뺨에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주머니 속에 넣어둔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시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 민호 씨 어머니셨구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알겠습니다. 뭐야, 너 지금 나 비꼬니? 아니요, 귀한 의사 아드님 안 만날게요. 극각 결혼 안 하면 그만이죠. 대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커트빗을 주워 먼지를 털고 트레이 위에 올려진 검은색 바리깡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기계의 그립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뺨 맞아서 흐트러진 제 멘탈이랑 손님 머리는 다시 해드려야겠네요. AS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또 한 번 가위 잡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요. 앉으세요, 어머니.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야? 다시 한다고?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싹싹 밀어도 모자랄 판에. 빨리 해. 나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시모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며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바리깡의 날 조절 레버를 0mm로 맞췄습니다. 윙하는 모터 소리가 조용한 미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 속 시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제가 뭘 들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죠. 저는 시모의 등 뒤로 다가가 풍성하게 부풀려진 정수리 한가운데 바리깡날을 갖다 댔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윙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제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시모의 이마라인에서 시작된 바리깡은 정수리를 지나 뒤통수 끝까지 아주 정확하고 올곧게 뻗어나갔죠.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들이 시모의 명품 블라우스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검고 풍성했던 파마머리 한가운데에 하얗고 휑한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얘. 뭐가 이렇게 시원하니? 두피 마사지 기능도 있는 거니? 시모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울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흡사 일본 사무라이나 갓파처럼 변해버린 머리통을 마주하는 순간 미용실의 공기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 머리! 어머님, 움직이시면 다쳐요. 아직 옆 라인이 남았잖아요. 요즘 청담동 사모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빈티지 펑크 스타일이에요. 아드님이 의사인데 어머님이 평범하면 쓰나요? 파격적이어야죠. 이 미친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이거 치워. 내 머리 어떻게 할 거야?
시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했고 시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바닥에 흩뿌려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통곡하는 꼴이 참 볼만했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지만 저는 태연하게 바리깡에 날에 낀 머리카락을 솔로 털어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뺨을 맞아서가 아닙니다. 뺨 한 대는 그저 방아쇠였을 뿐. 탄창에 총알을 채워준 건 바로 3일 전 저를 찾아왔던 형님, 즉 큰동서 덕분이었죠. 시간을 3일 전으로 돌려볼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마감을 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누군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가게 앞에 서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상견례 때 구석에서 아이들 밥만 챙기던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형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비 다 맞으셨네. 아가씨, 아니 원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형님이 선글라스를 벗자 저는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주버님이 이러신 거예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는 무슨... 경찰 오면 시어머니가 와서 동네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칠 게 뻔해요. 그것보다 이거 받아요. 형님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USB 하나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더군요. 이게 뭐예요? 도련님, 그러니까 박민우 그 인간 실체예요. 아가씨 똑똑한 사람 같아서 내가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못 보겠어.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 아가씨 미용실 보증금 노리고 작전 짜는 거 내가 다 들었어요. 보증금을요? 설마 진짜 병원 확장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확장은 무슨... 도박 빚이에요. 도련님, 2년 전에 병원 개원할 때 사채 쓴 거 못 막아서 지금 병원 넘어가게 생겼어요. 월급 압류 들어온 지 꽤 됐고 지금 타고 다니는 벤츠도 대포차나 다름없어요. 이번에 아가씨랑 결혼하면 혼수랑 가게 보증금 빼서 급한 불 끄고 아가씨 이름으로 대출 더 받아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에요. 대충 짐작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근데 형님은 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세요? 형님도 그 집 식구잖아요. 나도 살려고요. 나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애들 양육권 뺏겠다고 협박해서 참고 살았는데 엊그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애들 보는 앞에서 더는 못 참아요. 아가씨가 이 증거 가지고 그 집안 박살 좀 내줘요. 그래야 그 인간들 정신 팔려서 내가 애들 데리고 도망칠 시간 벌 수 있어요.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박민우의 사채 차용증 복사본과 강원랜드 출입 기록, 그리고 시모가 며느리들 예물비를 가로챈 내역이 적힌 꼼꼼한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3억 5천. 제 미용실 보증금과 얼추 비슷한 금액이더군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숙주가 필요해서 기생충들이 달라붙은 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녹음 파일 들어보세요. 형님이 꺼낸 USB를 노트북에 꽂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민우야, 걔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 꽉 잡아야 해. 결혼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고 꼬셔. 그래야 가게를 빼든 대출을 받든 할 거 아니니? 아, 알았어 엄마. 근데 걔가 의심이 많아서 이번에 가방 하나 사주면서 살살 달래보려고. 근데 엄마, 나 이자 내는 날 내일 모레인 거 알지?
형수한테 돈 좀 빌려봐. 야, 네 형수 돈 없다. 장인어른 유산 받은 거 저번에 주식하다 날린 거 알잖아. 이번에 재수 씨 들어오면 그 돈으로 내 사업 자금도 좀 융통해줘라. 우리가 남이냐? 그래. 일단 며느리 들어오면 기부터 죽여놔야 돈 내놓으라 할 때 찍소리 못한다. 내가 미용실 한 번 가서 엎어놓고 올 테니까 너는 모르는 척해.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노보다는 어이없음이, 그리고 이 꽁트 같은 현실에 대한 조소가 터져 나왔죠. 형님은 제 반응을 살피며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보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실 거예요? 아니요. 조용히 헤어지면 재미없죠. 저한테 투자하신 시간과 정보가 있는데 확실한 수익률로 보답해드려야죠. 형님, 이혼소송 변호사는 제가 소개할게요. 제 단골 손님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계시거든요. 아주 독하고 실력 좋은 분으로.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형님과 저는 빗소리를 배경음 삼아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모가 제 발로 호랑이 굴, 아니 바리깡 앞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미용실 바닥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시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었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 미용실 자동문이 열리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니, 왜 그래요? 누가 이랬어요? 타이밍 좋게 등장한 신우이와 남친 박민우. 아마 시모가 머리하는 동안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친은 바닥에 널브러진 시모와 그 옆에 떨어진 머리카락 뭉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뚫린 시모의 머리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놔? 네가 제정신이야? 오셨어요? 어머님이 하도 스타일 변신을 원하셔서 제가 특별 서비스를 좀 해드렸어요. 아드님이 의사니까 모발 이식이라도 해드리면 되겠네요. 뭐? 특별 서비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의사야. 너 같은 거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고. 당장 경찰 불러. 민정아, 112 신고해. 오빠. 지금 하고 있어. 언니 진짜 미쳤나 봐. 이거 특수상해인 거 알지? 언니 인생 종쳤어, 이제.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들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저는 카운터에 올려두었던 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신고해. 어차피 경찰 오면 쌍방폭행으로 갈 거니까. 근데 민우 씨, 경찰 오기 전에 이거부터 듣는 게 좋을걸? 저는 3일 전 형님에게 받은 녹음 파일 중 하이라이트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시끄러운 미용실에 적나라한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남친과 신우이, 그리고 바닥에서 통곡하던 시모까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너 이거 언제 녹음했어? 언제 녹음했는지가 중요해? 중요한 건 너희 가족이 사기 결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볼래? 저는 서류 봉투에서 차용증 복사본과 강원랜드 출입 기록을 꺼내 남친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박민우 씨, 3억 5천, 이자만 월 400. 페이닥터 월급 압류당해서 실수령액 150만 원. 이걸로 생활은 되니? 아, 그래서 내 보증금 노리셨구나. 너 어떻게... 형수가 말했어? 그 여자가 미쳤나? 남친은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우이는 상황 파악이 덜 됐는지 여전히 꾀꾀거렸습니다. 야, 그게 뭐, 빚 좀 있을 수도 있지. 우리 오빠 의사야. 나중에 개원해서 갚으면 금방이야. 네가 뭔데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라 방어야.
그리고 너도 자유롭지 않을 텐데. 작년 겨울에 쌍꺼풀 재수술한 거, 그거 오빠 카드로 했다고 뻥치고 내 카드로 긁었지. 내가 할부 내역서 다 뽑아놨어. 300만 원. 그거 갚을 생각 없었잖아. 그게 사기야. 뭐? 치사하게 그깟 300 가지고.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갚아. 지금 당장. 그리고 아줌마,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요. 관절도 안 좋으시다면서.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남친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휑한 정수리가 조명 아래서 더욱 비참하게 빛났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뒷조사를 해? 꽃뱀 같은 년,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접근했구나. 꽃뱀은 당신과 당신 아드님이시고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사는 자영업자예요. 아줌마,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AS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머리는 시원하게 밀어드렸으니 이제 정신 차릴 일만 남으셨네요. 그만하라고. 야, 다 필요 없고 그 녹음 파일이랑 서류 내놔. 좋은 말 할 때. 남친이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꽤나 험악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구석. 파마 기계를 뒤집어 쓰고 잡지를 보던 한 중년 여성 손님이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이, 거기 청년. 여자한테 손대면 안 되지. 아줌마는 뭐예요? 남의 일에 신경 끄고 머리나 하세요. 나 이 미용실 5년 단골인데. 그리고 자네가 말한 경찰 내가 불렀어. 방금 도착했나 보네. 그때 미용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사색이 되었고 시모는 아이고 나중네 하며 다시 바닥으로 쓰러지는 연기를 시전했습니다. 민우 씨, 선택해. 지금 경찰서 가서 특수폭행으로 나 고소하고 나는 맞고소로 사기 결혼 미수랑 협박, 그리고 이 도박장부 병원 이사회랑 언론에 뿌려줄까? 아니면 조용히 꺼져줄래? 너 진짜 독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독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지. 멍청한 건 너희 가족이고. 아, 형님은 빼고. 형님은 너희랑 유전자부터 다른 것 같더라. 오빠, 경찰 왔어. 어떡해? 오빠 면허 정지되는 거 아니야? 창밖으로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미용실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친은 갈등하는 눈빛으로 저와 경찰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시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엄마. 일단 나가자. 무슨 소리야. 내 머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가? 위자료 받아야지. 좀 더 크게 일 벌이지 말고 나오라고. 나 병원 잘리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남친은 거의 끌다시피 시모를 데리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도 덩달아 가방을 챙겨 따라갔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깐,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뭐? 내 머리를 이 꼴로 만들고 돈을 받겠다고? 커트비는 안 받을게요. 제가 서비스해드린 거니까. 근데 아까 뺨 때리시면서 파손된 제 멘탈 치료비랑 영업방해로 손해본 매출, 그리고 아가씨가 지난번에 훔쳐간 샴푸값까지 합쳐서 청구할게요. 민우 씨, 계좌 알지? 오늘 안으로 입금 안 되면 이 녹음 파일 바로 병원장님 메일로 전송된다? 알았어, 보낼게. 더러워서 진짜. 남친은 도망치듯 미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머리에 구멍난 시모와 징징거리는 시누이가 그 뒤를 따랐죠. 미용실 문이 닫히고 잠시 후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죄송해요. 취객이 와서 행패를 좀 부렸는데 방금 일행이랑 돌아갔어요. 저희 단골 손님이 놀라서 신고하셨나 봐요. 별일 아닙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경찰관들을 돌려보내고 나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리깡을 내려놓자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그때 아까 저를 도와줬던 단골 손님, 김 사모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보통이 아니네. 내가 이 동네 20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구경은 처음이야. 근데 저 사람들 저걸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네, 알아요. 아직 2라운드가 남았거든요. 형님이랑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아직 뜯지도 않았거든요. 김 사모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쉽게 물러날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밟아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형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바리깡 사건이 지나고 정확히 3일 뒤였습니다. 미용실은 겉보기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박민우는 그날 밤 제가 청구한 300만 원과 위자료 명목의 200만 원을 입금했더군요. 아마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빌렸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저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형님, 아니 이제는 제 확실한 사업 파트너가 된 큰 동서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2차전을 준비했습니다. 형님의 정보력은 국정원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습니다. 시가 식구들의 동선, 대화 내용, 심지어 식사 메뉴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 예약 손님이 뜸한 틈을 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비 시부, 그러니까 박민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어들어와 대기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자기 아내 머리를 고속도로로 만들어놨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점잖은 척하는 모습이 더 섬뜩하더군요. 차는 됐고 잠깐 앉아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오셨어요? 아줌마 머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가발 맞추셨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네가 당차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본론만 말하자. 우리 민우랑 끝내기로 했다며? 그래? 잘 생각했다. 어차피 우리 집안이랑 격도 안 맞고 너처럼 기센 며느리는 우리도 사양이다. 네, 저도 사양이에요. 콩가루 집안 수습할 생각 없거든요. 그럼 볼일 끝나신 건가요? 아니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네가 가지고 있다는 그 녹음 파일이랑 장부 넘겨라. 그리고 각서 한 장 써.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고 이 일에 대해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나도 네가 내 아내 머리 밀어버린 거 상해죄로 고소 안 하마. 아저씨, 거래 조건이 좀 이상하네요. 고소요? 하세요. 저도 맞고소 준비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장부 제가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세로 치면 3억 5천짜리인데? 이봐 아가씨, 어린 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왕년에 건설사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야. 법조계에 아는 사람 없는 것 같으냐? 너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좋게 말할 때 내놔. 이건 경고다. 시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합의금 명목의 푼돈이거나 협박용 내용 증명이겠죠. 아저씨, 왕년에 임원이셨던 분이 지금은 아들 병원 빚으로 돌려받기 하고 계신 건 좀 모양 빠지지 않나요? 그리고 아저씨도 모르시는 게 하나 있네요. 뭐? 내가 모르는 거? 민우 씨 도박 빚이요. 그거 민우 씨 혼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저씨가 민우 씨 명의로 대출받아서 코인하신 거 민우 씨가 다 뒤집어 쓴 거라면서요. 순간 시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천하태평하던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이건 형님이 어젯밤 넘겨준 결정적인 히든카드였습니다. 너 그 말 어디서 들었어? 민우 놈이 그래? 민우 씨는 효자라서 말 못하죠.
멍청하게 자기 이름으로 빚내서 아버지 코인 자금 대주고 도박 중독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 장부 병원 이사회에만 보낼 생각이었는데 아저씨 지인분들한테도 좀 보내드릴까요? 이 독한 년이? 시부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삿대질을 하려다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무사할 것 같으냐? 밤길 조심해라. 네, 아저씨도요. 빗길에 미끄러지면 골반 나가요. 조심해서 가세요. 시부가 씩씩거리며 나간 후 형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가셨죠?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저녁 7시 본가에서 긴급 가족회의 소집했어요. 제 남편이랑 시누이, 민우 도련님까지 다 모여요. 주제는 미용실 원장 처리 및 재산 은닉 대책이에요. 재산 은닉이요? 빚밖에 없는 집구석에서 무슨 재산을 은닉해요. 시골에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조금 있어요. 그거라도 지키려고 민우 도련님 파산 신청시키고 명의 돌릴 생각인가 봐요. 그리고 오늘 회의 때 저한테 덮어씌울 작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보 유출한 거 눈치챈 것 같아요. 형님이 위험하겠네요. 제가 갈까요? 아니요. 제가 오라고 할 때 오세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늘 밤 이 집구석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아, 올 때 준비물 잊지 마시고요. 형님이 말한 준비물은 다름 아닌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 저는 숍 마감을 일찍 하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가는 복장처럼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장례식이 맞았죠. 그들 가족관계의 장례식. 저녁 7시 30분. 저는 시댁, 아니 박민훈의 본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형님의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지금 올라오세요. 문 열어뒀어요. 빨리요.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와 욕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감히 우리 뒷조사를 해? 여태까지 쥐 죽은 듯이 살더니 이제 와서 간땡이가 부었냐? 내가 너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다. 음흉한 게 꼭 뱀 같은 년이었어. 네가 그 미용실 년이랑 짜고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거실로 들어서자 가관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널려 있었고 형님은 식탁 모서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아주버니가 형님의 어깨를 밀치고 있었고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갈색 단발 가발을 쓴 시모가 삿대질을 하고 있었죠. 박민호와 시부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가족회의가 너무 격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어떻게 들어왔어? 문이 열려 있길래. 그리고 형님이 초대해 주셨거든요. 우리 동업자니까. 뭐? 동업자?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구나.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경찰은 아까 제가 불렀어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서 곧 오실 거예요. 그 전에 정리할 게 있어서 먼저 왔습니다. 저는 가져온 블루투스 스피커를 식탁 위에 쾅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와 페어링을 확인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아저씨, 아까 숍에서 그러셨죠. 저 매장 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매장 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팩트체크 좀 해드리려고요. 형님, 그거 꺼내세요. 형님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주버니가 뺏으려 했지만 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이게 남의 집구석 일에 끼어들어? 확 밀어버리기 전에 밀어보세요.
코인 빚 터트리기 전에.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주버니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시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코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다. 제가 하는 헛소리야. 헛소리인지 아닌지 들어보실래요? 형님, 재생해주세요. 형님이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자 제가 가져온 고출력 스피커에서 선명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형님이 몰래 녹음한 시부와 시모의 대화였습니다. 영감, 이번에 큰애 사업자금 대준다고 한 거 사실 거짓말이지? 쉿, 조용히 해. 그 녀석 알면 난리나. 이번에 땅 반돈 내 코인빚 갚는데 다 들어갔어. 큰애한테는 민우 병원 막는 데 썼다고 둘러대. 어차피 민우 그놈은 도박쟁이라 말도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놈들은 하나는 백수에 하나는 도박꾼이고 영감은 노망 들어서 코인질고. 이번에 며느리 들어오면 보증금 빼서 당신 빚부터 막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아. 민우는 핑계대고 내 사업자금 안 준 게 아버지 빚 때문이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 나한텐 민우가 사고 쳐서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아주버니는 배신감에 얼굴이 벌개져서 시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남친 박민우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형, 들었지? 내가 형 돈 쓴 거 아니라고.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모자라서 형 돈까지 내 핑계를 대요? 이놈들이? 키워줬더니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가 너희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끝까지 꺼가지고? 가족 간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몰고 뜯는 그야말로 개싸움의 현장. 신우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가발 쓴 시모는 아주버니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틈타 형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끌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아니 박철수 씨, 나 갈게.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야. 뭐? 너 지금 어딜 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야, 거기 안 서? 아주버니가 형님의 팔을 잡으려 하자 저는 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아주버니 가슴에 팍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잡을 시간 없으실 텐데요? 이게 뭔데? 민우 씨가 형님 몰래 형님 명의로 대부업체 보증선 서류요. 야, 너 그걸 어떻게긴 형님이 집안 뒤져서 찾아내셨지. 아주버니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이 뒤집혀서 남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너 내 이름으로 보증 섰냐? 죽고 싶어? 아, 형, 그게 아니라 잠깐만, 놔봐.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부는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시모는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남친과 아주버니는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었죠. 잘 있어, 내 청춘 갉아먹은 기생충들아. 형님은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도 스피커를 챙겨 들고 뒤따라 나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의 고성방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니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형님은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제가 급히 부축했죠. 형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 사장님. 이제 시작인걸요. 근데 형님, 제가 마지막 선물 하나 더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또 뭐가 남았어요? 저기 보세요. 제가 가리킨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들어오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익숙한 폼으로 박민우 내동 입구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민우 씨 채권자들이요. 제가 친절하게 위치 제보해드렸거든요. 지금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돈 받기 딱 좋을 거라고. 그때 15층 베란다 쪽에서 사람 살려 하는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을 보고 기절초풍한 거겠죠. 가시죠, 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부터 언니 인생은 언니 거예요. 그래, 가자.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형님이 펑펑 우는 동안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흘러나오는 노래가 참 절묘하더군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나요? 며칠 뒤 완전히 바닥을 친 그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으니까요. 그들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예상대로 치졸하고도 뻔한 여론몰이였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집안이 풍비박산나자 저를 물건으로 져서 합의금이라도 뜯어내려는 심산이었겠죠. 사건이 있고 3일 뒤 지역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강남 유명 미용실 원장이 저희 어머니 머리를 고속도로로 밀고 협박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 숍에 기분 좋게 머리하러 갔다가 단지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컴플레인을 좀 했더니 원장이 앙심을 품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소설이었죠. 제가 뺨을 맞은 사실은 쏙 빼고 본인들이 피해자인 척 쓴 글에는 시모의 흉한 머리 사진과 멍든 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디 숍이냐 불매운동 하자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고 미용실 전화통엔 불이 났습니다. 원장님,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와요. 받으면 욕하고 끊고 예약 취소하겠다는 손님도 계시고요. 어떡하죠? 전화선 뽑아. 그리고 예약 손님들한테는 내가 따로 문자 돌릴게. 걱정 마. 길어야 하루야. 저는 당황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럴 줄 알고 준비해둔 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김혜진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언니, 시작됐네요. 그쪽 반응은 어때요? 예상대로야. 시누이가 PC방 가서 글 쓰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코치하고 난리도 아니래. 지금 합의금 5천만 원 안 주면 방송국 제보하겠다고 문자 보낼 타이밍 재고 있어. 5천만 원이라. 빚 갚기엔 턱없이 부족할 텐데 꿈도 야무지네. 언니, 저번에 제가 편집해드린 영상 있죠? 그거 지금 터트리세요. 지금 바로 올릴게. 10분 뒤 같은 커뮤니티에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강남 미용실 사건의 진실 고발합니다. 였습니다. 글쓴이는 다름 아닌 형님이었죠. 글에는 구구절절한 감성팔이 대신 딱 2개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용실 CCTV 영상. 시모가 들어올 때부터 거만하게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리는 장면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죠. 소리는 없었지만 그 표독스러운 표정과 손찌검의 강도는 누가 봐도 갑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 파일. 며느리 들어오면 기부터 죽여놔야 돈 내놓으라 할 때 찍소리 못한다. 보증금 빼서 빚 갚아야 한다는 그들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이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인성보소, 뺨을 저렇게 때려? 고속도로 뚫릴만 하네. 나 같으면 삭발시켰다. 여론재판의 화살은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박민우가 일하는 성형외과, 그곳의 원장님과 저는 꽤 오래된 인맥이 있었거든요. 원장님 사모님이 제 10년 단골이었으니까요. 저는
박민의 도박빚 장부와 병원 약품 횡령 의심 정황을 정리해서 퀵서비스로 병원장님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해야겠는데? 왜? 병원에서 잘렸니? 오늘 해고 통보 받았어. 퇴직금도 압류당할 거고. 의사회에 소문 다 나서 이제 어디 취직도 못해. 너 속이 시원하냐? 글쎄, 아직 덜 시원한데? 너희 어머니랑 동생이 쓴 글 때문에 우리 가게 매출 떨어진 건 어떻게 보상할 거야? 명예훼손이랑 영업방해로 고소장 접수했어. 경찰서에서 보자.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우리 지금 집도 내놨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살 수가 없다고. 합의하자, 응?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무릎은 관절 아끼는 데 쓰시고 합의는 없어. 법대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게 문이 열리며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훨씬 좋아졌더군요. 칙칙하던 낯빛은 사라지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딴 사람 같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사장님, 방금 법원에서 연락 왔어. 이혼 소송 조정으로 끝날 것 같아. 정말요? 그 사람들이 순순히 해준대요? 남편, 아니, 박철수 그 인간이 양육권이랑 위자료 포기하겠대. 어차피 줄 돈도 없으면서 위자료 포기한다는 게 웃기긴 한데 난 애들만 데려오면 되니까. 잘 됐네요. 그 집안 지금 제 코가 석자라 언니 붙잡고 늘어질 힘도 없을 거예요. 다 사장님 덕분이야. 참,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말씀하세요. 나 작은 반찬 가게 하나 열려고 하거든. 친정엄마가 도와주신대. 사장님이 가게 이름 좀 지어줄 수 있어? 사장님이 지어주면 대박 날 것 같아서. 새로 봄. 어때요? 언니 인생도 음식도 매일매일 새롭고 신선하라는 뜻에서. 새로 봄. 좋다. 고마워 정말. 그렇게 형님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지옥뿐이었죠. 몇 달 뒤 건너 그들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민훈의 가족은 결국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남은 돈을 들고 또 코인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탕진했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들어갔답니다. 물론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싼 곳을 전전하고 있고요. 시모는 충격으로 탈모가 와서 제가 민 머리는 자랐지만 스트레스로 다시 빠졌답니다. 쌤통이네요. 가발 없이는 외출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사모님 소리 듣고 살던 분이 봉투 필요하세요를 외치고 있다니 인생 참 알 수 없죠. 시누이 박민정은 카드값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다가 손절당해서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박민우. 그는 의사 면허는 간신히 유지했지만 소문이 워낙 안 좋게 나서 페이닥터 자리는 꿈도 못 꾸고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의 80%가 차압당하는 삶.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이겠죠.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형님이 오픈한 반찬 가게 새로 봄에 들렀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형님은 환한 미소로 반찬을 담고 있었죠.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언니, 장사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온다고 매출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 몰라?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참,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오늘 담근 김치인데 맛이 기가 막혀. 형님이 건네준 갓 담근 김치를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합니다. 악연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인연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게요. 썩은 가지를 쳐내고 나니 비로소 건강한 새순이 돋아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쇼부로 돌아와 마감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잘 지내지? 오늘 날씨가 좋네. 너랑 드라이브 갔던 거 생각난다. 혹시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저는 피식 웃으며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반성은 감옥이나 절에 가서 하시고 내 인생에 재활용은 없어, 이 양반아. 저는 가계부를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담동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고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미용실 원장으로서 가위를 잡을 때마다 다짐합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엉겨붙은 불필요한 것들도 과감하게 잘라내며 살겠다고요. 그것이 고속도로 사건이 제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의 고혈을 빨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바리깡은, 아니, 결단은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